최근에 제가 겪은 음악적 경험 중에 가장 충격적인 예. 그러니까 앨범은 지금 너무 제 기준에서는 예. 안녕하세요. K-팝핑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하박구. 저는 김유나입니다. 예, 저희 이제 벌써 5번째로 뵙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좀 많이 익숙해지셨나요? 여러분들은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익숙해져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포커스에서 다룰 첫 앨범은요. 여자친구의 회 Song of the Siren. 한마디로 그 주의 화제의 앨범이기는 한데 저희가 픽을 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앨범들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여자친구 이 앨범 음감회를 다녀왔잖아요. 맞습니다. 발매되기 2주 전에. 어떠세요? 앨범이 발매되기 전에 들었던 곡과 앨범 지금 이제 발매돼서 정식으로 들으신 다음에 뭔가 느낌이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저희가 앨범을 들은 곳이 그 CGV에 있는 VIP관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영화관 사운드가 서브우퍼가 있어가지고 정말 강렬한 베이스와 함께 눈을 뜬다 탕탕 이렇게 음악을 들었던 새삼스러운 기억이 나네요. 저희 간단하게 앨범 소개하고 저희 그러면 수록곡들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요? 우선 이번 앨범 회 시리즈의 두 번째 앨범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 나왔었던 라비린스 제목부터 아주 강렬했던 첫 번째 시리즈에 이어서 이제 Song of the Siren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돌아왔고요. 라비린스에서도 교차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놓여있는 이 Song of the Sirens 같은 경우도 애플이에요. 이 여자친구의 앨범에서는 선악과의 이미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차로도 선택의 기로, 그리고 선악과도 이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앨범의 제목이 Song of the Sirens인데 이게 사이렌이라고도 하지만 세이렌이라고도 발음을 하죠. 맞습니다. 신화 속의 인물. 목소리로 뭔가 대선원들을 유혹을 해서 잡아먹는 여태까지 대중음악에서는 많이들 활용해온 이미지들인 것 같아요. 유혹적인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앨범을 들어볼 때 저는 그런 사과,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선택의 이미지 그리고 세이렌이라는 이 어쨌든 단어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 음반 안에서 여자친구들의 목소리 혹은 이미지 변화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처음에는 포커스를 가지고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회 시리즈의 또 두 번째 시리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시리즈인 라비린스 같은 경우는 그때는 적어도 타이틀곡이 그렇게 변화가 크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첫 곡이었던 라비린스 같은 경우가 좀 더 와악 하고 이렇게 좀 압도되는 좀 더 카리스마 있어졌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었던 첫 번째 시리즈였던 것 같고 그런 맛보기를 보여준 이후에 이번 앨범에서는 엄청나게 과감한 변신을 시도합니다. 어쨌거나 첫 곡이기도 하고 타이틀곡이기도 한 애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앨범 전반적인 부분에서 무언가 변화의 의지가 느껴지는 곡은 이 곡이 거의 유일했던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유일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유일한가요? 조금 유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네요. 저희가 또 앨범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될 것 같고요. 어떤 면이 기존의 여자친구와 가장 다르다고 느껴지셨어요? 애플 같은 경우는 프란츠, 방시혁, 그리고 드디어 이분이 등장하시죠. 황현. 드디어 타이틀곡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언제나 수록곡만 하시다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크레딧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뭐 가져가시는 몫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아무튼 그리고 은하와 유주 씨가 참여를 한 트랙인데요. 또 어쨌거나 멤버들이 참여를 했고 앨범에 꽤 멤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맞아요. 작사도 그렇고 작곡도 그렇고. 그래서 이 곡 자체는 되게 좀 퀄리티 있는 사운드와 이게 음악이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요. 다양한 장르들이 되게 녹아들어 있어서 앞으로 나올 곡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리고 가사가 굉장히 은유적이고 언어 영역 시험에 이렇게 지문으로 나온다면은 많은 분들이 틀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난이도가 좀 높아요. 타이틀곡은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사람들에게 좀 소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번에 좀 딱 이미지 혹은 이야기가 가닿을 수 있는 곡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 곡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랩라인이 네.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코러스가 나오고 포스트 코러스가 나오잖아요. 네. 포스트 코러스 나오는 부분에서 그 전에 코러스 부분을 좀 잘 받쳐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더 많이 좀 붙잡아야 할 때 코드 같은 것도 좀 어렵고, 예, 정말 세이렌의 곡처럼 정말 유혹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직관적으로 처음에 딱 첫인상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뭐 좋다 싫다 이런 것들을 바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잡아채는 후렴구가 있는 곡도 아니고, 저는 이 곡이 가장 좀 집중한 부분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좀 안개처럼 무언가가 이렇게 은근하게 퍼져 있는 그 예, 예. 분위기를 묘사하고 싶었던 의지가 가장 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여자친구 곡들과는 굉장히 다른 시도고 좀 과감한 시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변화를 상쇄하는 곡이기 때문에 네. 기존의 곡과는 일부러 막 이렇게 둔 것처럼 이렇게 차별화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도 사실 이외에도 도전했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은 많아요. 예. 총도 쏴봤고 수트 같은 것도 입어봤고 예. 근데 이 곡처럼 사운드적으로 과감하게 방향을 튼 곡은 처음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고요. 예. 그만큼 이 곡을 만들거나 뭐 A&R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생각이 정말 많았겠다. 그리고 정말 제 예. 느낌에 수십 가지의 갈래 중에서 결국에는 이 방향을 겨우겨우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렇게 헤매면서 찾은 답이 완전히 명확한 답은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이걸 픽으로 꼽지 못한 이유도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생각이 너무 많으셔서 네, 저는 그 음감회에 갔을 때도 이제 설명을 그 담당자분께서 계속해서 이제 해주셨었는데, 그 생각의 꾸러미들을 우걱우걱 먹는 느낌으로 그때 들은 이야기를 100% 여러분들께 해드리면 아마 조금 더 이 곡에 대해서 예. 깊이 있게 감정이입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민은 정말 많이 한 곡이에요. 근데 대중음악에 있어서 확실히 그 고민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고민의 모든 길들이 결과물에 100% 담길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필살기로 계속 변화 같은 걸 쏘는 것 같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성인식을 변주한 그렇죠. 안무라든지 드레스 같은 의상들이 맞아요. 보시면 이제 20년 전에 박지훈 씨가 입었던 성인식 의상에 이제 레퍼런스로 가지고 있는 의상이라는 걸 아실 수 그러니까 있을 거예요. 오마주는 아니고 진짜 좀 비튼 건데. 그렇죠.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고 예. 당신이 나를 택해주면서 나는 예. 오늘 밤 너의 여자가 돼요 같은 게 성인식의 테마인데, 선택을 당한다, 선택을 한다, 여성이 된다, 여자로 다시 태어난다, 나의 의지로. 그러니까 이 어떤 메시지적인 측면에서의 전의를 하고 싶었던 곡이라는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의 노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역시 이거잖아요. 투명한 유리구슬처럼인데 여기는 투명한 유리구슬 붉게 빛나라는 그쵸. 구절이 있죠. 네. 직접적으로 변화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20년 전에 우리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소녀가 성숙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한 게 이제 성인식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비트는 의미를 가져가고 싶었던 곡인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자친구 하면 생각하는 것도 이제 소녀, 유리구슬처럼 맑고 고운 뭐 이런 맞아요. 이미지가 있었다면 그것 역시도 붉게 빛나는 사과 혹은 뭔가 피의 이미지 같은 것들을 가져가면서 그건 역시도 좀 주체적으로 자신이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 의미들은 사실은 앨범 전반적으로 혹은 곡과 뮤직비디오 이미지들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을 받을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안타까운 건 그 모든 것이 곡으로 한 번에 어필이 되느냐 하면 사실 그게 되지 않는 게 저에게는 애플 앞에서 가장 저를 헤매게 만든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변화를 택했고 그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냥 타이틀곡으로 들을 때도 그렇지만 곡이 정말 더 당황스러워지는 부분은 두 번째 트랙으로 갈 때부터예요. 아,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애플은 호불호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들었을 때 저는 이 곡이 좋아요, 저는 이 곡이 좋지 않아요, 혹은 이들의 이야기에 공감을 해요, 공감하지 않아요 라고 오히려 좀 더 클리어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앨범에 대해서 더더욱 마음이 복잡해졌던 것은 곡이
끝나자마자 나오는 바로 다음 곡 눈의 시간이 예. 너무 대놓고 기존의 여자친구 이야기할 때 늘상 이야기가 나왔던 그 외색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J-pop. 아, 예. 애니메탈이나 그쵸. 리듬 게임 같은. 맞아요. 애플로 저는 좀 되게 좀 심각했거든요. 예. 왜냐면 와 이렇게 뭔가 과감하게 변신을 시도한다는 것은 자신들에게도 좀 힘든 부분이었을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들었을 때 멤버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예. 정말 좀 그런 잔인한 선택의 시간에 정말 과감하게 칼을 딱 빼들었는데 바로 뒷곡이 눈의 시간이라는 게 예. 저한테 진짜 좀 뭐지? 나는 어떤 길로 가야 되지? 참고로 눈의 시간이라는 곡의 제목은 이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멤버들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다고 맞아요. 해요. 근데 멤버들이 자신들이 지금 태풍의 눈에 있는 것 같다고 그쵸. 지금 되게 평온하고 되게 좋지만 사실 한 발자국만 밖으로 나가도 굉장히 태풍이 그쵸. 몰아닥칠 것 같은 그래서 곡이 완전 태풍이에요. 그래서 이 눈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뒤에 계속 이어지는 뭐 타로 카드까지 예. 그냥 쭉 기존의 여자친구 앨범들에서 들었을 법한 이제 이 단어 여자친구분들도 좀 지겨우실 텐데 파워 청순 느낌을 연상시키는 곡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희가 음감에 가가지고 설명을 들었잖아요. 다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여자친구 팬들에게 여자친구의 음악 중에서도 가장 되게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확실하게 여자친구의 색을 보여주고 싶었던 곡인 것 같고 거울의 방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제목부터 거울이 들어가잖아요. 네. 여자친구의 노래 같은데 여자친구의 노래에 담겨있는 클리셰들은 다 뒤집은 트랙이에요. 하지만 그냥 듣기에 그런 것들을 맞아요. 잘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예. 그리고 정말 곡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앨범인데 예. 그냥 첫 인상만으로 들으면 첫 곡인 애플이 너무 강렬한 변화를 보여줘 버렸고 예. 뒤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곡들은 여자친구의 기존의 느낌을 어떤 부분에서는 좀 답습하는 듯한 트랙들이 들어있고 예. 이제 완전히 후반부에 가서는 갑작스럽게 이제 좀 갑자기 과몰입하게 만드는 발라드 곡이 나오죠. 북쪽 계단이라고 하는 발라드 예. 트랙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예.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첫 곡과 마지막 이 북쪽 계단이 전혀 다른 스타일의 곡이지만 일종의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 느낌은 들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메시지적인 측면에서 예. 특히 이 멤버들을 생각하며 노래 가사를 보면 정말 훨씬 더 많은 상상의 여지를 주는 그런 곡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특히나 애플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과감하게 다음 스텝으로 나가고자 하는 선택을 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예. 마지막 곡인 이 북쪽 계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자친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한 자신들의 심경을 털어놓은 것 같은 곡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애플은 좀 센 척하는 거예요. 그 밑에 숨어있는 가장 좀 여린 부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흔들리고 고민하고 좀 걱정하고 예.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부분은 이 북쪽 계단에 그대로 녹아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도 너무 좀 직설적이잖아요. 이게 가사를 직접 이렇게 멤버들에게 네. 다 일일이 듣고서 그쵸. 그러니까 이 곡은 작사, 작곡에 프란츠와 방시혁 방시혁 두 씨가. 분밖에 참여를 안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응집력 있게 가사가 이렇게 쓰여진 것 같아요. 북쪽 계단 가사들 다들 보셨겠지만 진짜 여자친구 팬이라면 저 과몰입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좀 6년 차 5년 차, 7년 차 되는 이 그룹들로서는 그 그룹들의 팬이라면 네. 마음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가사 중에서 현실 직시이면서도 좀 애틋한 부분이었는데 예. 인사를 남기고 내려갈 시간이야.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많이 불안하고 망설여져. 예. 이미 익숙해진 갈채와 따뜻한 기억들 정말 뒤로 하고 내려갈 수 있을까? 이런 가사인데 인사를 남기고 내려갈 시간이야. 이거 저는 그냥 너무 솔직하게 일기의 멤버들이 쓴 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여자친구가 6년차 아니겠습니까? 예. 이 연차의 그룹이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토로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앨범을 쭉 듣고 북쪽 계단을 듣고 다시 애플을 듣잖아요. 예.
그러면 조금 더 응원하게 돼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요즘엔 이제 뭐 곡 단위로 앨범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예. 보통 앨범 하나를 돌려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애플이 좀 여자친구답지 않아 혹은 뭐 좀 낯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여자친구라는 그룹을 좀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북쪽 계단을 듣고 한번 애플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처럼 냉혈한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네.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근데 네. 저는 사실 그냥 앨범을 그냥 음악으로만 두고 보자면은 애플을 빼고 애니메이션 OST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애니메이션 오프닝 그쵸. 곡 같은 거 보면 되게 세게 나오잖아요. 두다다다다다. 빠밤 나오다가 이렇게 딱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스타일의 곡들이 나오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크레딧이 딱 깔리면서 이게 북쪽 계단 같은 딱 이런 노래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좀 참여진들의 뭔가 취향과 뭔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녹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애플이 물론 메시지적으로 그리고 여자친구의 앞으로의 커리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트랙이긴 하지만 좀 앨범 안에서도 어떻게든 좀 약간 좀 잘 융화가 되었다. 애플이 변하든지 아니면 다른 트랙이 좀 변화가 있던지.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도 좀 했었냐면 앨범 중에서 크림브릴레라는 곡이 있어요. 예. 달콤한 향기가 마치 날 자꾸 유혹하는 느낌 이 흔들림에 정신 차릴 수 없어 차라리 애플 뒤에 크림브릴레나 약간 이런 느낌의 미드 템포로 살짝 눌러주는 곡이 한두 곡 정도 맞아요. 있고 예. 뒷부분에 그 원래 여자친구가 또 사랑을 받았었던 에너제틱한 면들이 있으니까 그 곡들이 뒤에 두세 곡이 들어있어서 약간 반반 정도로 밸런스를 맞췄다면, 그리고 북쪽 계단은 이제 히든 트랙 같은 느낌으로 마지막 트랙으로 역시 들어가 있었으면 저는 조금 더 이 앨범을 좀 좋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애플이 포함된다면은 수록곡의 순서가 일단 좀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애플 다음에 눈의 시간 같은 경우는 정말 최근에 제가 겪은 음악적 경험 중에 가장 강렬한. 예.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그 순서를 매긴 것도 애플로 가져간 그런 과감한 선택을 좀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구성적인 면에서 좀 더 디벨롭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떤 성장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이제 좀 설득력이 높은 방식을 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새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잖아요. 모든 3부작이 좀 2부가 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부와 3부를 어떻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3부에서는 이제 이 변화를 확실하게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변화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야 될 텐데 과연 다음 시리즈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이게 예전에 핑거팁 같은 노래를 내놓고 반응이 별로니까 그쵸?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맞습니다. 굉장히 발빠른 시도였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앨범의 반응이 별로라고 할지라도 원래 세워뒀던 계획들을 꾸준히 밀고 나가지 않을까. 결국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앨범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세 번째 앨범을 되게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시리즈의 2부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스플이라는 곡을 소화하는 멤버들을 보는데 지금 아직 100% 컨셉에 녹아들었어요. 나는 애플이에요 같은 느낌보다도 무대를 아마 보신 분들이시면 느낄 수 있을 건데 굉장히 변하고자 하는, 이 다음 단계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엄청나게 느껴져요. 맞아요. 특히 멤버들의 그 눈빛들이 진짜 좀 지금 이제 뭐 이 컨셉에 완전히 녹아들었다라는 느낌보다도 나는 지금 여길 나간다. 나는 지금 이것과 다른 곳으로 간다. 이 느낌이 정말 눈에서 이글이글 불타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서 저는 오히려 좀 희망? 이랄까? 다음에 이 컨셉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앨범을 듣고선 희망을 못 느끼시고 멤버들의 눈에서 희망을 느끼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앨범은 지금 너무 헤매고 있어요. 제 기준에서는. 다음을 좀 더 기대하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건 멤버들이 좀 더 끌고 가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곡들로 변화의 양상이 꾸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멤버들에게 그런 힘을 얹어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번 앨범부터 어쨌거나 멤버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했고 네. 그 참여가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날지 더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앨범이 어떻게 더 여자친구다워질 수 있는지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이번 앨범에 있어서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그렇게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다음 스텝에 좋은 발판이 될지 그런 힌트를 좀 얻고자 노력하게 된 앨범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앨범 안에서는 헤맸다. 많은 분들이 고민이 너무 많았다. 이거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결과로 탄생한 앨범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인상이 가장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K-팝 포커스 첫 앨범으로 여자친구의 회, Song of Silenc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K-팝핑의 하박구 김유나였고요. 예, 저희 얘기가 재밌었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앨범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